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댓글은 많이 달아드렸습니다. 그때 댓글은 달아드렸는데 댓글로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오늘은 그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가 색소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중화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색 퍼짐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해서 잠깐 시간을 뺐는데요. 색은 색의 삼원소라고 하죠. 우리 특히 반영을 할 때 브라운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빨강과 노랑과 파랑 내지는 빨강과 노랑과 검정 이렇게 해서 브라운이 만들어져요. 검정색이 들어가면 좀 더 어두운 브라운이 나올 거고요. 파랑이 들어가면은 좀 더 밝은 브라운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리고 색의 농도도 되게 중요한데 색의 농도는 색소를 만들 때요. 색소를 만들 때 파우더를 집어넣고 색의 농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파우더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은 찰흙처럼 되게 물기 되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색소 같은 경우는 쓰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의 농도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색의 농도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간혹 너무 되게 나와서 쓰기가 좀 힘들어요. 쓰다 보니까 굳었어요 라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색소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의 색소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에서 저희 아이리스 색소에 대해서 색소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보니까 색소 저희 아이리스 색소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농도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색소 배합을 할 때 물론 단색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색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가미해서 조금 더 믹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크 브라운에다가 카키 브라운을 조금 넣고 토프를 조금 넣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넣냐면은 모든 색은 브라운색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내지는 검정색이 들어가서 브라운이 만들어지는데 노란색은 후에 봤을 때 잔량이 남아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피부 톤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근데 빨간색은 눈에 좀 많이 띄어요. 그리고 검정색은 회색으로 나올 경우가 있고 파란색은 말 그대로 푸르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환경이나 피부 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색소가 계속 개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의 잔흔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푸른기가 남았던 것은 수성색소, 타투, 문신색소로 썼기 때문에 푸른색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남는 경우가 지금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질문이 빨간색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됐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남았을 때 중화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시술을 할 때 빨간색으로 남지 않게 색소의 배합만 잘 해주시면은 그렇게 잔흔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는데 색소에다가 카키 브라운을 제가 넣어요. 저희 색소에는 예를 들어서 다크 브라운에 카키 브라운을 조금 섞습니다. 그것은 빨간색을 카키색, 올리브색은 빨간색을 잡는 색이거든요. 그리고 카키 브라운색은 빨간색도 잡지만은 색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브라운에다가 카키 브라운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토프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토프의 역할은 뭐냐면은 색의 퍼짐을 방지해줘요. 물론
다른 어디에 보면 뭐 버블금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버블금은 거의 단색으로 많이 씁니다. 버블금은 내가 시술을 했을 때 잘못된 부위, 수정한 부위를 쓰기 위한 버블금을 단독으로 많이 써요. 대신에 토프 같은 경우는 머리 색의 톤을 조절할 때도 토프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다크 브라운을 쓰는데 토프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머리 톤이야 라고 생각했으면은 아주 조금 거의 다크 브라운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넣어주시면 색 퍼짐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토프를 조금 쓰고요. 카키 브라운의 비율은 5대 1 정도, 다크 브라운 5라고 생각하면은 카키 브라운 1 정도 넣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쓸 때는 다크 브라운과 카키 브라운 5대 1 정도, 그다음에 토프는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합을 해서 쓰는데 그렇게 썼을 때 빨간색으로 빠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색의 퍼짐을 토프가 방지해주기 때문에 색이 퍼질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리스 색소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썼을 때 거의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남자 눈썹에 색의 변색 때문에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시는데 그래서 남자 눈썹에는 어떻게 섞어야지만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남자 눈썹은 다크 브라운 단독으로 쓰셔도 되고요. 블랙 브라운을 단독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크 브라운이나 블랙 브라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함유가 되게 작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브라운이나 아니면 초코 브라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빠질 확률이 많은데 그런데 다크나 블랙 브라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함유량이 좀 적어요. 그런데도 카키 브라운 넣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색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부 톤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 예를 들어 100분의 1이라도 잡으려고 제가 넣어요. 그래서 꼭 다크 브라운 단색만 물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남자들 할 때 블랙 브라운 단색 하나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부드러운 색을 내기 위해서 카키 브라운을 씁니다. 그리고 올리브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다크 브라운이나 카키 블랙 브라운 쓸 때 카키 브라운 믹스해서 5분의 1 정도 믹스해서 쓰세요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카키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올리브라는 색은 올리브 브라운이 아니고 올리브 단색입니다. 올리브색 단색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색으로는 중화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중화를 쓸 때는 올리브 단색으로 쓰시는 거예요. 빨간색 중화를 하는데 카키 브라운 쓰는 건 아닙니다. 카키 브라운, 카키색에는 카키 브라운이라는 브라운색 계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잡아주지만은 많이 잡아주지는 못해요. 브라운색이 어차피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을 중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올리브 단색을 쓰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카키 브라운은 역할 잘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게 카키 브라운은 빨간색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색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다크 브라운이나 블랙 브라운 내지는 뭐 일반 브라운이나 초코 브라운에도 이 색을 집어넣는 이유가 빨간색도 잡아주고 색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토프 같은 경우는 색의 퍼짐을 방지해 준다는 거. 그리고 머리 색의 맹도를 예를 들어서 좀 더 노란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프로 그 색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프의 사용 용도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블금이라고 하죠. 버블금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는데 버블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블금 단색으로 예를 들어 토프를 쓰는 것 같이 믹스를 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버블금도 빨간색, 노란색이 함유되어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토프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버블금은 거의 단색으로 수정 눈썹을 쓸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가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색상 중에서 화이트색도 있습니다. 화이트색은 명도 조절할 때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색을 저희도 화이트색을 갖고 있지만 화이트색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지금 나와 있는 색 자체가 웬만큼 다 거기에 맞춰져 갖고 나와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화이트를 넣어가지고 색의 명도를 조절해야지만 되는 색소라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화이트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은 쓰지는 않고 있고 간혹 화이트를 주문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화이트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우리 물감처럼 색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희 아이리스도 반영구 색소가 거의 25가지 색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5가지 색소를 다 쓰진 않아요. 눈썹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다크 브라운, 그다음에 블랙 브라운. 남자 할 때는 거의 블랙 브라운을 많이 쓰고요. 여성분들은 다크 브라운을 씁니다. 그래서 다크 브라운의 명도 조절은 토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밝은 머릿결도 토프로 조정해서 웬만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좀 더 남자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좀 드신, 그래서 눈썹이 아주 되게 새카맣거나 눈썹 결이 되게 두꺼운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는 이제 블랙 브라운 쓰는데, 물론 단색으로 써도 되지만은 카키 브라운을 조금 섞어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저희는 다크 브라운과 블랙 브라운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브라운색도 있고 초코 브라운도 있는데, 브라운 단색이나 초코 브라운 단색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라운색 그 자체는 우리 살도 거의 브라운 같은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브라운색을 넣으면은 눈썹이 내가 열심히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이 너무 연하게 나와서 색이 꼭 빠진 것 같이 나와요. 손님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브라운을 원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브라운을 넣었을 때 거의 90% 이상이 좀 더 진하게 원하세요. 다음에 리터치 때 보시면은 거기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크 브라운을 믹서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토프를 가지고 색의 농도를 맞춰 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많은 색을 다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리스 색소의 기본, 그리고 기본 시중에 돌아다니는 색소의 기본, 그 기본 색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루션을 쓸 때는 머신을 사용할 때 솔루션을 쓴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프는 색의 퍼짐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색의 명도를 조정하는 역할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키 브라운은 빨간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색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키 브라운은 5대1 정도, 토프는 10대1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자 눈썹도 마찬가지로 다크 브라운이나 블랙 브라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카키나 토프를 조금씩 넣어준 이유는 색이 좀 더 부드럽고 빨간색을 빠지는 걸 미연에 방지해주는 거, 그 다음에 색 퍼짐을 방지해주는 거, 그 다음에 버블검은 어떻게 써요? 버블검은 단색으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반영구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색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색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색소를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색 퍼짐이 발생한다든지 빨간색으로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색을 어느 회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선택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이리스 색소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색소를 잘 썼어요. 그리고 힘 조절도 잘 했는데 왜 한 올 한 올 엠볼 넣었을 때 왜 색 퍼짐 같은 느낌이 나올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소를 잘 쓰셨고 힘 조절을 잘 하셨다면은 니들의 각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니들의 각도가 90도 각도를 세워주셔야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0도로 세워서 들어가야 될 게 45도나 60도에서 45도로 치면은 피부에 들어가는 면적이 타국 면적이 되게 넓어져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넣을 줄 모르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넓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색이 꼭 퍼져 보이게 보입니다. 깊이 들어간다고, 물론 깊이 들어가면 색이 퍼집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색 퍼짐처럼 보이는 이유는 니들의 각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니들의 각도가 90도를 정확히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각도가 살짝 누해져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손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한대요. 반영구 색소가 암을 유발하는 색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지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반영구가 올 연말이면 합법화가 법제화가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라는 게 없어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들어와 있는 색소가 거의 7~80%는 중국산 염료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나오는 색소가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착색률이라고 하는데 착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납성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산 염료에 우리께 좀 더 좋아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납성분의 함량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착색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색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암물질 유발한다는 색소가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저희 색소에도 잘 읽어보시면은, 저희 아이리스 색소는 염료 자체가 중국산이 아니고 독일에서 들어온 색소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을 하세요. 제 색소는 독일 색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독일 색소를 가져서 직접 하는 데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색소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색소를 구매를 하셨을 때 이게 진짜 독일 색소예요 라고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색소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리스 색소는 독일에서 가져온 색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중국산 염료로 만들어진 그런 색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지만 되는 게, 조금 있으면 법제화가 된다고 가정하에요. 그러면은 우리 식약청이나 보건부에서는 무조건 100% 색소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거예요. 이 색소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염료를 쓰고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색소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손님한테 시술을 할 때 좀 더 좋은 색소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색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일 색소를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중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염료로 믹스를 해가지고 색소를 판매하는 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금속, 이런 발암물질 함유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색소에서 자신감이 있다든지 쓰고 있는 색소를 독일산이라는 걸 확인하셨다면은, 혹시 손님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손님들이 와가지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색소는 독일산 색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왜 독일산 색소는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독일산 색소나 독일에서 나오는 검증되어 있는 색소, 이 색소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는 되게 엄격해요. 이 함량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제조해서 만들어지는 염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만큼 까다롭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색소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고 독일에서 색소를 수입해 와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재료를 구매하는데 어떻게 구매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엠보 때도 마찬가지고 머신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리스 전화하시면은 여기 있는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재료를 택배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재료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재료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저희 아카데미 학생들만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만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이 쓰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제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 재료의 거의 다 대부분은 모든 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작은 거, 사소한 거, 소소한 걸로 시술할 때 퀄리티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엠보 때 하나도 조금 더 생각해봐서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반영구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스핀 니들에 대해서 잠깐 올려드렸어요. 근데 스핀 니들이 이제 나온 게 아닙니다. 나왔지만 저도 초창기 때 많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 몸에 익숙해진 수지로만 쓰고 머신으로만 쓰다 보니까 그 스핀 니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필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거죠. 네? 합법화가 된다 그러고 조금 더 퀄리티가 좀 있어야지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스핀니들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강의도 좀 하고 우리 배우러 오는 친구들한테 배우러 오는 선생님들한테 그것도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래야지만 저도 스스로가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MP 두피 문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SMP 색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SMP 색소가 시중에 그닥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전번에 SMP 시술한 도트 기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실수도 있지만은 색소에 대해서 뭐 정확히 어필을 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소를 그냥 쓰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 퍼졌어요. 근데 SMP 색소는 수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이라면은 색 퍼짐 현상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유성이라면은 두피 문제 되게 단가가 고단가의 시술인데 유성 색소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눈썹하고 똑같이 1년이면 다 빠집니다. 그렇다면 고단가를 주고 1년 동안 1년밖에 유지가 안 된다면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성과 수성 그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SMP 전용 색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SMP 두피 문신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로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SMP 전용 색소를 쓰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색 퍼짐 현상이 발생했다면은 SMP 색소 가지고도 색 퍼짐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에 따라 깊이 조절 못하면은 SMP 색소도 색이 무조건 퍼져요. 그래서 SMP 그 자체는 색소 자체는 색 퍼짐을 방지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3, 4년, 4, 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색소를 SMP 전용 색소가 나왔는데 시술할 때 피부의 깊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아셔야지만 되고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SMP 두피 문신 도트 기법이나
엠보 기법 같은 경우 한 번쯤 배우시든지 한 번쯤 더 문의해보고 내가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나서 사람한테 직접 시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P 색소에 대해서 저희 아이리스 SMP 색소가 있습니다. 색소가 있는데 블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머리가 아주 검정색 머리일 경우는 블랙 단색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브라운 블랙, 브라운색이 함유되어 있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검정색이 아닌 염색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브라운 블랙을 쓰시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그걸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색소만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 SMP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색소 두 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색소를 한 번쯤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색소를 또 사서 믹서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나가는 게 훨씬 더 지출하는 게 더 많습니다. 손에 대는 것도 많고, 그다음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저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아카데미입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물론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소개로 소문으로 듣고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 실제 시술하는 분의 입장에서 저는 제로상이 아닙니다. 예, 제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시술자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실수 없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내 재료, 지금까지 제가 써보니까 이런 재료 참 괜찮더라고 해서 저희 재료를 권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리스 색소보다, 아이리스 머신보다, 아이리스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제품, 아이리스 제품에 대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제품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충분히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쓰면서 아이리스 색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고, 아이리스 머신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아이리스 머신 가지고 반영구뿐만 아니라 SMP, 그다음에 MTS까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도 뭐 여러 대 구매할 필요가 없고요. 그 한 대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반영구 색소도, 엠보 색소도 저는 다 구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꼭 필요한 색소, 제가 드리는 것은 솔루션은 머신을 쓸 때 있어야 되니까 솔루션은 무조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크 브라운, 블랙 브라운, 그다음에 카키 브라운, 토프, 이 정도만 저희는 세팅을 해드려요. 그리고 꼭 중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올리브색하고 오렌지색, 오렌지색은 파란색이나 검정색, 회색으로 빠졌을 때 그것을 중화하는 색소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색의 색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색의 중화에 대해서 자꾸 중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중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유튜브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혼자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셀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게 보정도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찍어서 그냥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실력이 좋으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게 아이리스 책자인데, 아이리스 책자 맨 뒤에 보면은 눈썹 중화 보색 차트가 이렇게 저희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색소 중화, 중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고 알고 싶은 분들은 밴드에 아이리스 아카데미 치면은 밴드에 나옵니다. 제 아이리스 아카데미 밴드명입니다.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아이리스 아카데미 쳐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올리고 나서 제가 이 보색 차트를 바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보색 차트를 보시고, 자, 보색 차트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은, 자, 반대색이 뭡니까? 네, 내가 보고 있는 색의 반대 배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빠졌어. 그러면 쭉 가니까 오렌지색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을 보정하고 이 색을 중화하고 싶으면은, 자, 반대색이 어떤 색인지 이걸 보시고 맹도를 체크하시고 이 색으로 중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는 쭉 내려오면은 보라색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라색으로 빠진 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토프도 어차피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인데 토프의 활용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중화할 때도 물론 토프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중화 보색 차트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그래서 캡처해서 궁금하시면 캡처해가지고 내 샵에 붙여놓고 자꾸 보세요. 제가 보색에 대해서, 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중화 보색 차트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시술을 하는데, 그리고 중화하는데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소의 선택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시술을 잘하고 시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색소를 잘못 선택했을 때 그런 내가 중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리스 색소 같은 경우는 중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화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근데 이제 가끔 다른 데서 시술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빠졌어요, 파란색으로 됐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중화를 하는데, 제가 시술한 걸로 인해서 중화를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제 아이리스 색소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근데 자신도 있지만은 제가 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키와 카키 브라운과 토프의 활용만 잘 하신다면은 절대 색의 변색이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변색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을, 모든 색을 갖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중요한 색, 꼭 내가 많이 쓰는 색, 그 정도의 색을 가지고 농도 조절, 명도 조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은 지출도 좀 줄을 거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학생들도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고, 물론 댓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영구 재료에 대해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제품이 궁금하거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유익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고, 그런 새로운 기법들이 있으면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0.1%, 1%만 남겨놓을게요. 예? 제 것들 너무 딱 까발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부천 중동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오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커피도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셀프로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또 여기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말에 실수가 있어도 그냥 제가 올리기도 하고, 또 찍기가 좀
그렇고 또 시간도 뭐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고 또 다른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찍어서 그냥 바로 올립니다. 뭐 보고 한 번 보고 뭐 이제 수정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유익한 정보, 반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정보,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같이 손잡고 반영과 합법화 됐을 때 맨 윗자리에 우리가 서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손잡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반영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진행이 되고 좀 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